사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죠?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소실사이버대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건 사고 브리핑 김태현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시죠. 예, 드디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치정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26살 안모 씨인데요. 26살 안모 씨는 의류 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의류 매장의 사장인 13살 연상의 유부녀였는데요. 이 유부녀는 남편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연하의 이 범인 안모 씨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 유부녀 여사장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안모 씨는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얘기를 걸었죠. 그런데 이 유부녀 여사정이 관계 회복을 관계 개선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납치극이 시작됩니다. 협박도 하고 폭행도 했었죠. 심지어 당신 남편과 아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런 강한 언사까지 내뱉습니다. 차를 태우고 폭행을 하면서 계속 고속도로를 질주를 했는데요. 그 여사장이 비명을 지르자 그 비명을 들은 도로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20km 정도 추적을 하다가 결국 이 안모 씨를 구속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안모 씨 경찰에 잡혀서 하는 얘기가 나 우리 여사장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결국 감금치상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폭행이 죄죠. 떠난 사람 때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곱게 보내줍시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랑이 죄인가요? 이런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또 분노를 표출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별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별 범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들을 잊지를 못해서 계속 괴롭히고 폭행하고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또 사건이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랑할 땐 좋았는데 이별할 땐 아픈 거라 누구든지 이별이 아프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딱 하게 되면 이별을 내가 통보를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통증이 좀 덜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죠. 나는 사랑을 잃게 되고 또 나는 이 사랑이라는 경쟁에서 나는 패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박탈감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세 가지 감정들이 함께 막 뒤범벅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사례처럼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상사와 부하지간의 사이이기도 했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잃어버린 자고 또 결국 이 잃어버린 과정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결국 나를 공격한 형상이 되거든요. 이런 공격의 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보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의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전능감에서 기인된 거고요. 전능감은 그 사람은 내 소유다. 이런 기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라 대단히 그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마지막 말로도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예, 사장님을 좋아해서 지금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씨. 26살 안모 씨가 사랑에 빠진 여인은 13살 연상의 유부녀였죠. 자, 이 납치, 한밤의 납치 도주 과정을 저희 채널A가 직접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지난 20일 밤에 영동 고속도로 덕평 휴게소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드레일과 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동그라미 안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여성이 보이죠. 바로 이 연상의 유부녀, 옷가게 사장입니다. 네네.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면 한 20km 정도를 경찰차가 지금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납치를 당한 김 씨가 그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20km 넘게 추격전을 벌인 끝에 안 씨를 검거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김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도로공사공단 직원 신고 때문에 겨우 잡힌 겁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뭐 더 큰 범죄로 이어졌겠죠.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다행이죠. 그냥 뒤늦게나마 좀 잡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뭐 피해자한테 뭐 더 큰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크게 없어서 좀 다행인 거고 일단은 경찰이 이거를 뭐 일단은 불구속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무기력 상태로 입건했다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어떤 그 여사장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컸던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상해가 컸던데 많이 맞았다거나 그러면은 구속을 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불구속한 거로 봐서 그나마 조금 뭐 피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게 좀 아침에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자면 저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중학교 때 문학할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한 분이 교육들이 좀 들여밟고 갈 수 네. 없어서. 꽃을 좀 뿌려드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는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뭐 탐욕스럽다 그럽니까? 헤어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좀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예.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봐야 되나요? 이거는 장애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제 네. 요새는 하도 장애라는 말이 일상적이 돼서 그 장애란 말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는데 장애라는 건 이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회적 사건을 통해서 장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게 장애는 아니지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26세의 이 젊은 청년이 본인보다 13세가 많았던 띠동갑 그 이상인 여성을 사랑하게 될 때는 아마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또 그녀를 통해서 얻었던 행복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 이별마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관계는 또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이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고 네. 또 여성들이 남자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돼가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은 김태현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이런 치정 관계에 많이 얽혀서 많은 이런 여자들을 두고 있다가 부인한테 또는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뭐 외도에 대한 문제 책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외도를 하다가 어린 남자 친구한테 당한 것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많아질 수도 있죠. 요새 뭐 연상연하 커플도 뭐 굉장히 많은 거고 예전에야 남성 우월주의 사회지만 지금은 사실 좀 관계가 조금 역전되는 현상 아니겠어요? 네. 여자들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서서 이제 남자와의 어떤 그런 연애 문제들이 일으킨 경우가 뭐 다분히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아마 이게 여사장의 사랑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면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26살 의류 매장 직원 같은 경우에 우리 상식적으로 여사장과 애인이었는데 여사장과 다른 남자가 생겼다. 네. 그럼 내 직장이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나 이거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를 가능성도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살 안모 씨를 제가 비호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사랑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이거 나 이거 잘못하면 직장까지 잘리겠네. 여자도 잃고 직장도 잃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치정범죄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그래서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죄 사례들 한번 보시죠. 2015년 6월에 일어난 것, 동기가 동거녀의 잦은 가출 때문이었고요. 2015년 1월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계획했었는데 내연녀가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브레이크를 파손시켰다는 건 참 충격적인데 저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할 때도 사람 봐가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별을 할 때 이별은 항상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이별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이 사람이 너무 이미 연애를 할 때도 너무 공격적이었고 집착이 좀 심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살살 달래는 과정도 이별의 과정도 약간 길게 가는 게 조금 더 안전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